맨날 걷기 생명과학연구소 교수이신 고정면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접지 이론의 과학적 근거와 또 생명과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 계셨는데 어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섰다가 앉으시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한 10초 스트레칭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막 움직이세요 지금 빨리. 힘도 피시고 막 이렇게 손을 길게 쭉 펴시고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수하기를 그렇게 바라시잖아요. 그렇게 바라시는데 어떤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아주 더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은 966세까지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3,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노화가 많이 일어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세가 거의 다 되심에도 불구하고 외관이나 얼굴 모습이 아주 젊게 보이시고 건강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유전자를 공격하게 되면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피부를 세포를 공격하면 아주 노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 21세기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 기인한 활성산소에서 온다 라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첫 번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스트레스 활성산소 유발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적인 스트레스의 핵심은 음식물에 있습니다. 음식물에. 뭘 먹냐가 어떤 케미칼을 우리 몸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중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전기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쉽게 피하기도 하고 방치할 수도 있어요. 소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무슨 스트레스냐면 바로 전기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스트레스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전기적인 스트레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이 어떻게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형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 전기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 우리 몸에 어떤 치유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새로 준비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우리 소칼 교수님이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잘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영어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저는 한국말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꼭 기억해야 되시는 거가 아주 경이로운 생체 전자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이나 뇌나 세포나 보면 70mV에서 90mV 정도의 안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압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나오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요 우리 몸에 전압이 형성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체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전압의 요인, 우리 보통 이제 인체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체 전압 그러면은 우리 몸 속에 생긴 전압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측정했을 때 저는 인체 전압은 바로 우리 몸 표면에서 생성되는 전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표현은 인체 표면이다 그런 의미에서 체표 전압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체표 전압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표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원인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전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0V고 지표면으로부터 80km, 100km 올라갈수록 그 위에 이 양전하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전하가.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에 노출됐기 때문에 전자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기와 피부, 옷 모든 것들이 접촉하면서 정전기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큰 메인 요인인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뭘로 나타나냐면 체표 전압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인체 전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압이 형성이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각종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활성산소가 쌓여가면서 또 내적인 전압이 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 전체가 복합적으로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없어야 될 불필요한 엄청 큰 전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압이 적게는 700-800mV부터 많게는 수볼트까지 형성되는 그런 전압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이 바로 스트레스를 주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 몸은 스트레스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 할지라도 이런 전압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전압이 스트레스 환경으로 이렇게 전압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접지를 하는 순간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0V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연결되면 땅의 전압이 0V잖아요. 우리 몸도 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0V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냐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렇게 0V가 되면 우리 몸과 땅 사이에 전기 에너지가 동적인 평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평형을 이루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몸에 불필요한 전자들은 땅으로 해소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부족한 전자는 끊임없이 우리 몸속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압이 0V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전자의 과잉 결핍이 해소되고
그리고 0볼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전압으로 움직여지는 우리 몸의 각 기관들,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각 세포막 근육 이런 것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원래 조물주가 창조한 대로 잘 작동되도록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없을 때 그때 우리 몸은 치유와 회복되는 각종 그런 작용들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칼 박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접지가 인슐린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 접지가 고혈압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암세포가 있는 분들에게는 접지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0볼트를 이루기 위해서 인체로 엄청난 전자가 유입되고 그러므로 해서 전기계 스트레스가 없어진 상태가 되면 아주 다양한 그러한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치유 기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히 이 전기적인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가 전자파예요. 빛. 전기스트는 전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파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이 뭐냐면 멜라토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때 전기적인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생긴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그러한 그 추론과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과 미토콘드리아, 백혈구 뭐 이런 곳에서 멜라토닌이 중추 멜라토닌과 말초 멜라토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압이 0볼트가 되고 그러면서 인체의 지구로부터 풍성한 전자들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치유 기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례에 보면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있게 되냐면 이 화면으로 보면 아주 이게 선명한 화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발을 신고 있게 되면 외부의 전압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노이즈 환경에 우리는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우리가 벗고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몸에 전기적인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주는 하나의 껌딱지라고 할까요? 하나의 벌레라고 할까요? 그것과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접지하는 순간 그 모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게 되고 우리 몸이 치유와 회복되는 종합적인 그런 기전이 우리 몸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특히 이제 접지를 했을 때 어떠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혈액 분산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야, 보시면은요, 맨발 걷기와 신발 신고 걷는 경우에 있어서 혈액 속에 적혈구가 어떻게 응집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가를 조사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발 걷기 전에 우리가 이 데이터는 건강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맨발 걷기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들이 다발로 이렇게 응집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신발을 신고 걸으면 운동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상당한 부분의 혈액이 적혈구들이 여기 보시면 연전 쌓기 비슷하게 응집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이 보시는 것처럼요 혈액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이 공간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00% 30분 걷게 되면은 혈액이 분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이 분산된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땀으로부터 전자들이 유입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정기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져서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과 또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이 형성돼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 연구를 확장해서 생활습관병 질환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혈액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먼저 고혈압이나 고지혈 또 이렇게 당뇨, 고당뇨 이런 것을 소유하신 분들의 혈액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는 이런 이 건강한 이 대학생들에 비해서 이 상당한 부분 이 혈액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의 이 분산 정도는 혈액의 점도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 심혈관 질환에 기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심장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인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 어떤 질병이 하나 있으시다 그러면 내 혈액의 상태는 어느 상태구나라고 아마 예측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건강한 학생들도 보면 어떤 학생들 보면 좀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건강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왜 뭉쳐져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요거 측정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과식을 했어요. 특히 이제 피자로 해당되는 그 음식을 아주 엄청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걷는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30분 정도 맨발을 걷게 되면 혈액이 저렇게 분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그런 현상이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모든 생명이 피해서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맨발을 걷게 되면 이렇게 분산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고혈당이신 분도 걷게 되면 저렇게 분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 두 개의 복합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걷게 되면 저렇게 분산이 일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암을 가지신 분도 걷게 되면 저렇게 분산이 일어나게 돼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 여러 가지 설명과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접지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인체 전압이 0볼트다. 그러면 0볼트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자가 우리 몸으로 유입되어야만 0볼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체의 생체 전기 시스템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인체 전기에 민감한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빛도 이 전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멜라토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초 멜라토닌 그러면 이 뇌 중앙 속에 솔방울처럼 생긴 송과선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생기는 멜라토닌을 중과 멜라토닌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추 멜라토닌. 그런데 각
각종 피부 세포, 온갖 이 세포에서도 멜라토닌이 형성이 돼요. 그 멜라토닌은 말초 멜라토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말초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생겨가지고 혈액을 분산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이 분산되는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자가 우리 몸에 유입돼서 황산화 작용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치유 회복 기전을 작동시켜서 다양한 호르몬을 발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치유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맨발 걷기가 혈액 건강, 그건 꼭 전인 건강과 연관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에 고압 케이블이 들어간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지금 대본을 하고 있어요. 왜 고압 케이블 그러면 765kV의 이 송전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위에 전압이 형성되면 데모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발을 신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엄청난 수볼트의 200~300볼트의 전압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의 개구리가 갑자기 딱 더워지면은 딱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속에서 열에 가지고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개구리로 치면은 아주 지혜로운 개구리시고요. 바로 이 전기 스트레스로부터 바로 딱 어떻게 하신 개구리예요? 탈출한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인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되시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요. 플러스 화학적인 스트레스인 음식물로부터도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도 해소되시길.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포인트가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려고 하시길.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맨발 걷기가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아무리 평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늘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막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종교적인 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불교 신자들 있으신가요? 네.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누구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윤회하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나니까 스트레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독교 신자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죠?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잘 이렇게 해소되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발 걷기 신문과 연구소장이신 고장면